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칼폴리 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노란색 참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소화하기 어려운 색 컬러인데 핑크색이 엄청 잘 어울리세요. 성악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박사님 핑크색이 노란색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 똑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형준 아저씨는 박사님과 정아 언니 그 위에 핀 꽃이죠 그러셨는데 무슨 꽃? 시체꽃? 네, 꽃이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니까요. 두 분 왜 이래? 오늘 첫 곡이랑 주제가 잘 맞았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저한테 마음 건강을 갉아먹는 것을 하나만 꼽아보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를 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의 내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마음. 네, 나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뭐도 사고 어디도 놀러 가고 얼굴도 뭐 나보다 예쁘고 몸도 뭐 좋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고 나만 빼고 다 괜찮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비교하면서 받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흉이다고 할 정도로 그게 심각한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꼽아봐라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마음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임에 요새 안 나가고 싶은 이유 중에 그런 이유를 드는 분들도 봤어요. 네. 모임을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모임만 갔다 오면 기분이 깔아앉는 거죠. 네. 그럴 때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비교 네. 그런 마음에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아침마당 진행하면서 연말이면은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한다니까요. 연말 모임 뭐 동창 모임 가시게 되면 절대 남편 자랑하지 마시고 네. 애들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 집 자랑하지 마시라고. 네. 어려운 그 얘기를 온전하게 들으실 수 없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그냥 웃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하는 게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테니까. 맞아요. 그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그 자랑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한 두 분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남을 비교하는 마음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임을 가면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모임을 안 가야겠다라는 어떤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참 그러기도 어렵죠. 남이 사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게 쉬워졌어요. SNS가 넘쳐나죠. 그렇죠. 예. SNS를 필두로 심지어는 그냥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차단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에서 너무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사는 얘기가 이렇고 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사는 이야기,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약간 이제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누구는 여행을 어디 엄청 좋은 데를 갔고 생일이어서 무슨 축하할 일이 있어서 취업을 해서 집을 사서 직장을 옮겨서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 나만 왜 이렇게 그대로지? 아니면 더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나는 뭔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제 나만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남들의 사는 얘기를 좀 이렇게 접하는 게 쉬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도 스스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두 분도 공감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전혀 비교를 못 하고 살다 보니
그 워낙 예전에는 남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내가 조금 노력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자극을 받기 위해서 비교라는 장치를 갖고 오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아 이번 세계에선 글렀네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교를 통한 상처?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뭐 어차피 저렇게도 안 되는데 거기다 내가 적어보면서 상처까지 받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신경 꺼버리니까 우리 속 편하던데요. 아, 네. 뭔가 어떤 그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발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내신 거죠. 아니 네. 뭐 비교하게 되면은 속만 상하니까 네. 그렇다고 그 속상함을 뭔가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해서 제가 거기 언저리까지 갈 수 있으면 비교를 통한 자극을 받을 텐데 어차피 뭐 이번 세계에서는 글렀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냥 그걸로 인한 상처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받으면 너무 좀 삶이 쓸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상함이 어디로 갈지를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 체념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가보자라고 이제 스스로 발견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삶을 비루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제 삶은 제 삶 나름대로 어떤 내놓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됐어 굶지 않으면 뭐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있지 그렇다고 제 그 삶 자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절망스럽게 바라보거나 비루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이나 소식들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가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의 기능일 수도 있겠는데 소셜 미디어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있었던 좋은 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일, 뭐 기념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이라이트를 이제 게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잘 꾸며놓은 어떤 우리 집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남들의 좋은 부분만 보니까 근데 나는 나의 어떤 좋은 부분부터 아닌 부분까지 속속들이 내 자신이니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이라이트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조금은 감추고 싶은 부분과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게 되면은 애초에 불공정한 비교인데 네.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못하지? 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감정, 어떤 비교라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비교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거기서 멈추고 아니야 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자기 비난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마음 건강을 갉아먹는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불공정한 비교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비판적이고 비난의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게 물론 소셜 미디어에는 순기능도 아주 많지만 사람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게 되면은 역기능이 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젊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린 친구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린 친구들을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친구들이 그런 자꾸 비교 대상이 SNS에 자꾸 떠다니면서 그걸로 인한 박탈감, 상실감, 뭐 그리고 자긍심의 상실 이런 걸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본인의 어떤 외모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한다든지 하면서부터 그 비교 자체가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뭐 아니시더라도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러면 그런 자신의 자랑하고 싶은 어떤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을 SNS에 올리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이 잘못됐다. 네. 네, 그 어떤 사실 사람이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의도한 것들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마음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부딪힌 모양새 자체가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되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누군가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것만 고치면 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도 그런 것 같아요. 자랑하는 마음은 의도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어떤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기념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저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겼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어떤 잔치를 열자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올리면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네.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대상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네가 그런 걸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애초에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한쪽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일들을 이제 기념해서 올리고 거기에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이제 상처로 이어지고 그래서 의도가 계속 이렇게 아주 밝은 색깔이었던 의도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이렇게 더해지면서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이 참 소셜미디어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로 올렸고 이게 비판받을 일인가 싶은데 거기 댓글은 악플이 달려있는 걸 보면 이분들 이 영상 또는 이 사진 보고 많이 긁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긁힌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악플을 달겠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네,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좋은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올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그러면 조금 그런 포스팅을 보거나 어떤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상실감이 들거나 박탈감이 드는 것들이 잘못됐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정말 잘 포장된 것들만 쭉 봤을 때 내가 좀 박탈감이 들고 아까 이제 상실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교해서 오는 상실감도 정말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내 안에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실감과 박탈감이 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될 대로 되라의 마음이면은 사실 그런 거 봐도 자극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희 아침마당하고 아주 친한 변호사님이라고 추정이 되는 분께서 유튜브 창에 이분은 한국어가 아주 능숙하시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셔서 당연히 한국어가 능숙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요? 네. 저를 말씀하신 거군요. 한국에서 네. 당연히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여기서 아마 이제 여기 칼폴리에서 대학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니까 네. 아마 여기 변호사님께서는 저분이 여기 1.5세거나 그러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이 유창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분이 아니실 수도 네. 있나? 네. 뭐 그분이시면 반갑고요. 아니면 더 반갑고요. 네. 모국어로 칭찬받으니까 좋은데요. 그만큼 이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지 잠깐 까먹었는데요. 네. 네. 저도 까먹었어요. 네, 그거 빨리 제가 중간에 끼고 들어갔으면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라고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의견 주신 내용 몇 가지 네. 소개를 할까요? 이 사이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또 마음을 잘 이용한다 그래야 되나?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자극적인 SNS를 일부러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있겠죠. 의도가 선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더 자극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더 그렇게 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SNS나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특히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를 가지고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이만큼이 됐다. 뭐 얼마가 이만큼이 됐다. 몇 개월 안 걸렸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 네. 제목이나 그런 타이틀을 달아서 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나는 그걸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럼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떤 세대로서 그 기술이 네. 있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는 정보를 아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맥락의 것은 아닌데 내가 굉장히 보면은 내 마음을 뭐 아프게 하는 어떤 뉴스들이 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소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은 내 마음에 맞게 뭐 며칠 혹은 몇 주 이렇게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것도 저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 너무 지금 나를 좀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늘 스스로에게 있음을 좀 이제 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술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내가 그것들을 보고 이 인게이지먼트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 내용만 뜨잖아요. 그게 네.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자극적인 제목, 나는 왜 뭐 비교하는 제목, 누구는 뭐 6개월 만에 이만큼을 벌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나요?라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내가 계속해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 어떤 시각 안에 그 정보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제 함정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내가 어떤 정보들에 갇혀 있는지 그거를 또 파악하는 거는 나에게 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 들어가기 전에 1번, 2번 해봐도 되나요? 말씀 주세요. 아마 그 SNS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자랑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인생의 하이라이트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자랑이 좀 과한 경우도 있죠. 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SNS에서 아마 돈 뿌려대는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캐시가 얼마나 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막 뿌려요. 진짜 돈이에요? 네, 진짜 돈이죠. 그거를 막 침대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앞마당에다가도 막 뿌리기도 하고 또는 그 쌓아놓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가짜일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래. 뭐 솔직히 그게 진짜든 가짜든 관심 없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돈 있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자랑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자랑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겠느냐.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리즘이나 기관에서 좀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자랑질을 하는 경우에는
살짝 규제가 들어가는 겨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1번, 2번은 뭐냐면 1번 당연히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긁는 뭐 긁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 주는 그런 자랑은 삼가해야 된다. 그거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뭐 규제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삼가해야 된다가 1번입니다. 2번 아니 걔네들이 뭐 어떻게 살던 뭐 지들 잘난 맛에 그러고 사는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우린 우리 삶 살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돈을 뿌리던 기름을 뿌리던 뭘 뿌리던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살 일이고 그거 보고 우리가 영향받을 거 없다. 2번 어느 쪽이십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그건 걔네들 삶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실 수 있으신지요? 그 1번, 2번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긁히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건 걔네들 돈지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주 격한 표현 써서 그건 걔네들 자랑질이고 나하는구나 아무 상관없다. 어느 쪽이신지가. 그러니까 1번은 스스로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서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가 1번이고 2번은 그게 내 놀이방인데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그렇죠. 주변과 그런 상관없다. 거죠. 그건 그 그거죠? 사람이 놀겠다고 파놓은 지 계정인데 네. 거기서 지가 뭔 일을 하던 그건 뭐 계좌유지 뭐 우리가 들어가서 상처받는 우리가 문제지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1번, 2번 중에서 네. 어느 쪽에 성향이 더 많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실제로 박사님 가까운 분께서 이렇게 만났는데 막 그냥 뭐 자랑하시면 박사님도 긁히십니까? 저는 불편하면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음. 다른 얘기도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셜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은 만나서 얘기하는 어떤 인간 상호작용의 장이잖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저는 그 긁힌다는 말에도 굉장히 그 어떤 조롱의 쪼가 맞아요. 섞여 있어서 네. 유행어에도 제가 또 유행어도 이런 유행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말도 그 어떤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유행어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대치동맘 몽클레어 사건 때 등장했던 신조어인데 긁힌다는 표현이 네. 그 대치동 아줌마란다. 대치동의 어머님들 패러디했던 그 몽클레어 사건도 결국은 일종의 그런 자랑에 대한 사회의 견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자랑이라는 것도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준비를 했지만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결핍감과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자랑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자랑, 그 자랑을 했을 때에 받고 싶은 어떤 인정과 수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끊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자랑에 그럼 내가 긁힐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1번, 2번에 설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해버렸는데 네, 일단은 청취자분들의 입장을 뭐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어느 성향 쪽이 더 그 표가 많은지 네. 잠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8월 25일에 출발합니다. 미스터트롯 시리즈 3와 함께 시리즈 3의 주인공들이죠. 탑세븐과 함께 크루즈 여행 갑니다. 엘리트 투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마사지 체어 하면 디바입니다. 마사지 체어의 새로운 기준 디바 마사지 체어로 차원이 다른 힐링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48개월 무이자 할부와 선물 증정까지 하는 헬스코리아. 로랜드 토렌스 매장이 5월 1일부터 플로톤 매장으로 합병 이전합니다. 4월 창고 클리어런스 세일합니다.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정말 좋은 공진단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좋은 약재로 정성 들여
만든 신만이 장석훈의 산삼 침향 공진단이 있습니다. 3908 위셔 신만이 장석훈의 침향 공진단에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려주신 글 가운데서 세 가지만 소개하고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비교는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멍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비교란 100% 똑같은 것들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이 신비로 가득 찬 세상에 존재하는 걸 엄청난 행운과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게 과학적인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분께서는 형준 씨는 자기 스스로의 기대에 대한 부분이 커서 항상 right, wrong의 기준의 질문이 많으신 듯. 이건 1번, 2번 극단적인 질문 많이 하시죠? 본인에 대해서도 1번, 2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1번, 2번을 갖다가 여러분들 성향은 어떠신지 어떻게 1번, 2번으로 세상을 나누겠어요.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일단 나눠서 이제 성향을 보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따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진짜 카톡이 많이 들어와서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밖에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라는 의견 주시고요. 오히려. 네.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자랑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하시는 분 계시고요. 자랑하는 거 그런 거에 안 긁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사는데 제일 못 견디겠는 건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삼가해야지요.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부자나 행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부자이면 부자인 거죠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서 구속력이 1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 주시고요. 네. 이분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인 중에 한 분이 누구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을 자꾸 비교를 하신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예전에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처지,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자학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창에서 주신 것도 똑같은 것에 대한 비교가 그게 비교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과거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을 같은 거로 봐야 될지 다른 정말 생물로 봐야 될지 생각해 본다면 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 조사해야 되니까 잠깐 유튜브 창에 올라온 얘기는 목요일에 이 프로그램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사랑과 자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라고 올려주신 분 계시고 유튜브에 그 돈 뿌리는 사람 그거 네, 어느 나라 쪽에 부자이긴 한데 그거 가짜 돈입니다. 그냥 쇼라고 보세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내 자랑,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신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정치 얘기는 연인끼리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네. 저분께서 딴 거 다른 자랑은 아무 상관도 안 하는데 정치 얘기하는 것이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께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깔린 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는 이데올로기의 우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이 맞다. 네, 내 그렇죠. 신념이 맞다. 정치 그리고 얘기는 내가 맞다. 너도 이렇게 해라가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의 우월성 갖고 서로 싸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 사람은 저 이데올로기 갖고 있고 나는 이 이데올로기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굳이 나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거나 강요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궁금하시죠? 네, 1번과 2번 어느 성향이 더 많으신지요? 1번이 20%, 2번이 80%입니다. 좀 신경을 안 쓰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와, 그러면 저희 아침마당 가족분들께서는
뭐 그런 비교로 인한 상처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방법을 다행이네요. 찾으셨거나. 네, 네, 아주 다행입니다. 그 자랑하는 마음이 저 공허감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 자랑이라 남의 어떤 좋은 소식,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어떤 이미지나 소식들이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안 쓴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인이 차단을 하거나 걸러서 보거나 알고리즘을 또 오히려 역활용하거나 우리가 역이용해서 그런 걸 클릭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스스로 볼 수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임 같은 경우에 내가 꾸준히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나 반응이 중요할까요? 네. 그 얘기는 아마 오늘로써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경계선을 그었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정말 소소한 자랑부터 나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정말 눈치 없는 자랑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손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저도 자랑하는 분에게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습니다. 꼭 자랑 안 하는 분이 밥을 사지 자랑하시는 분한테 밥을 얻어먹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랑을 하실 거면 밥도 좀 사시면서 자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하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자랑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얻어 먹었으니 그렇죠. 들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네, 같아요. 근데 1일도 그 자랑을 저하고 쉐어하지 않으시면서 자랑만 하시니까. 자랑할 네. 생각이 있으시면 지갑을 열어요? 그렇죠. 네. 자랑을 하실 거면 밥도 좀 사고. 자랑을 들어주는 값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 들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잡아주시고 자랑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참고하세요. 오늘 마무리하기 네. 전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제 본인의 과거와 과거와, 네, 그 네.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이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과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는 커다란 상실감이죠. 저희가 상실감을 겪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를 잃었다 혹은 없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감정이에요. 그거는 애도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슬픔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의 자신은 더더군다나 지금의 현재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과거로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슬픔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조금 더 그분을 이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것도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되게 이제 만약에 그런 괴리가 옛날엔 잘 나갔던 나와 지금은 그러지 못한 나의 괴리가 내 잘못이다라는 자학을 겪는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자학도 어떻게 보면 그 슬픔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전에 어떤 그리운 나 자신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상실감을 느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든 애도는 수용해서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갖고 싶은 나 자신을 이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 안 되신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학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선상에서 드리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되게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참 어디 뭐 대기업의 고유 간부로서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여기 오셔갖고 포지셔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뭐 여기서 사는 건 뻔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옛날의 나로 대우하지 않고 지금의 나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괴리 그거를 참 수용하지 못해서
만나실 때마다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내가 한국에서 어땠다라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대접이 내가 받았던 대우가 곧 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제 드렸던 얘기의 마무리랑도 이렇게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뭐 대접을 받지 않아도 어떤 대우를 꼭 받지 않아도 혹은 뭘 갖고 있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으로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은 옛날을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나눠주신 말씀인데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함을 그렇지. 정말 뻔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았고 지금 여기 현재에서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으로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창에 몇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되죠. 정치는 코미디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에 좌지우지 되지 말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많이 먹으면 지갑만 잘 열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라고 하셨고요. 배고픔이 시기를 이긴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짜장면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선생님 짜장면 잘 먹을게요.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네. 네,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시는 지인을 두신 분이 너무 말씀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는 말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박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이 댓글이나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다 완성을 해주시는데 그럼 오늘 저희가 즐겁습니다. 그 비교에 대한 얘기, 네. 비교로 인한 어떤 상실 이런 네. 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박사님.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다음 주하고 2주 동안은 2주 뒤에. 네. 다른 일 때문에 뵙지 못하고 네. 그러면 2주 후에 그럼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주 뒤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